이번 내신 시험을 망한 것 같은데 어떡하죠? 이제 2등급부터는 인서울도 안 된다고 하던데 가망 없나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방법을 다 알려드릴 거니까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출신 7년차 대치동 입시 컨설턴트 송컨입니다. 우리 아이 내신이 걱정되셔서 이 영상을 누르셨다면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이 학생들의 평점만 보면 망한 것 같지만 사실 입사관이 보기에는 망한 내신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값만 보고 지레 포기하고 있다가 나보다 내신이 낮았던 친구가 나보다 좋은 대학을 합격하는 걸 보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제가 그런 아이들을 한두 명 본 게 아니라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내신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사례로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사고, 특목고는 빼고 오직 일반고 사례로만 보여드릴 거니까 안심하세요. 사례 1번, 서울 소재 남고 학생들입니다. A 학생은 1.12였고 B 학생은 1.34였어요. 누가 의대를 붙었을까요? B가 붙었습니다. 사례 2번입니다. 신도시 소재의 남녀공학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1학년 때 1.3, 2학년 때는 2.5, 3학년 때는 1.1, 그래서 내신 1.63입니다. 어딜 갔을까요? 연세대를 붙었습니다. 어떻게 붙었는지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 3번, 경기도 소재 남녀공학 학생이었습니다. 1학년 때는 2.4, 2학년 때 1.7, 3학년 때 1.0, 그래서 내신 토탈 1.7, 서울대 붙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붙었는지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7년간의 컨설팅 사례를 모두 쏟아부어서 학년별로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가 지금 내신으로 가장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지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학년입니다. 성적표를 받아본 1학년 학부모님, 학생이라면 예상했던 내신보다 낮은 과목도 있을 텐데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절망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3년을 앞으로 그려드릴 테니 이 케이스에만 속하면 지금 좀 내신을 못 받아도 하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끝까지 3년 내내 좋았으면 베스트죠. 근데 이제 반대도 있습니다. 의외로 대학에서는 이걸 더 좋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점점 성적이 상승하는 케이스입니다. 꼭 1학년 때 완벽한 내신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중간에 꺾였다가 반등해도 좋은 케이스고요. 우리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딱 이 세 가지 케이스에만 속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절망할 때가 아니라 공부할 때입니다. 대신 지금 잘 나온 학생들은 오히려 이 케이스만 조심하세요. 1학년 때 제일 잘 봤다가 점점 떨어지는 케이스. 그러니 지금 높다고 안심하는 것도 안 되겠죠? 근데 지금 절망하는 건 학종으로 갈 수 있는 수많은 스카이, 메디컬 카드를 버리겠다는 겁니다. 학종은요, 절대 순간적인 내신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생기부라는 아이들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보니 절망할 시간에 이 생기부를 한 줄이라도 더 채우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린 내신 삐끗한 학생들도 절대 불이익 없도록 제가 합격하는 1학년 생기부 관리 방법 핵심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말이 있죠. 생기부는 꿈나무를 키우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이 꿈나무의 씨앗은 언제 심는 걸까요? 바로 1학년입니다. 1학년 때 이거 안 하면 2학년 때 좀 곤란하죠. 꿈나무 씨앗은 나는 땡땡 하는 땡땡이 되기 위해서 무슨 학과에 지원한다 라는 꿈 문장을 만들면서 뿌려집니다. 이 문장은 대학에서 이 학생은 우리 학과에 들어올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최대한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선생님, 꽃문장을 만들긴 했는데 어떻게 생기부에 적용하나요? 1학년 생기부에서는 이 꽃문장을 두 가지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씨앗을 뿌리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첫째,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연결해보자. 둘째, 과목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생기부 곳곳에 드러내자. 첫째,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연결해보기부터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경제적 자유를 돕는 사회 선생님이 되기 위해 사회교육학과에 지원한다 라는 꽃문장이 있는 학생이 있다면 이 아이는 통합사회 시간에서 배운 경제라는 키워드를 놓치지 않는 거죠. 경제적 자유, 빈부격차, 전세 사기, 사회적 약자 보호와 같은 주제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1학년 때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의 차이는 나중에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아이들 시험 좀 못 봤다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겠죠?
둘째, 과목별 관심과 열정을 생기부 곳곳에 드러내기. 이것도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때 핵심은 억지로 진로를 연결짓는 게 아니라 진짜 흥미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며 씨앗을 뿌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 경영학과를 준비 중인 학생이 과학 시간에 유독 실험에 흥미를 보였다고 해도 괜찮아요. 나는 이 실험에서 팀원 관리와 시간 분배의 중요성을 느꼈다 라는 방식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이런 연결이 1학년 때는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모든 과목을 진로에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각 과목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정도만 1학년 때 해두잖아요. 그럼 그게 2학년 때 연결되면서 나만의 생기부 맥락이 생기게 됩니다. 1학년 생기부는 깊이보다는 넓이가 더 중요합니다. 너무 깊이 있게 하려고 하는데 엄한 시간 쓰지 마시고 얼마나 나만의 고민의 흔적이 넓게 들어가 있는지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활동을 할지 앞으로 3년간 모든 판단이 쉬워집니다. 자, 그럼 2, 3학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생님, 우리 아이는 1학년 생기부가 나왔는데 성적이 애매하고 2학년 성적도 나오고 있는데 학종을 그냥 포기해야 하나요? 대학 라인을 낮춰야 하나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학부모님들, 지금이 진짜 중요한 시기입니다. 애들이 여기서 갈려요. 똑같이 내신 1점대 후반인데 어떤 아이들은 스카이를 가고 어떤 아이들은 재수를 합니다. 솔직히 저는 그게 너무 아까워요. 왜냐면 망했다고 생각한 내신이 진짜 망한 내신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대학에서는 똑같은 내신 평점이라도 다르게 평가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 자체를 잘 모르니까 2학년 때도 내신이 잘 안 나오면 정시로 돌리네, 아니면 생기부를 채워도 의미가 없네 하면서 중요한 걸 확 놓아버려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이 친구는 고려대는 갔을 수는 있는 앤데 자기 내신 망했다고 생각해서 손을 확 놓았네. 수시원서 쓸 때 저를 찾아온 아이들을 보면 이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내신이 떨어졌다, 혹은 원하는 내신이 나오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나올 이야기에 집중해주세요. 제가 대학에서 말하는 진짜 내신 망한 기준 3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의 상황을 확인해보세요. 기준은 이렇게 딱 3가지입니다. 과목별 학생 수, 전체 학년 학생 수, 핵심 권장 과목. 대학에서는 과목별 학생 수를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내신을 잘 못 받는 경우 대부분 여기에 속하는데요. 애가 이 과목을 들어야 원하는 학과에 합격할 수 있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수강 학생 수가 너무 적어요. 그러면 당연히 내신 따기도 쉽지 않겠죠? 근데 여러분,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이걸 알고 불리함에도 선택한 학생들의 성적을 감안해서 본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도 이런 질문이 많으니까 서울대학교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인데요.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 책자를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물리학이 좋은데 물리학 1을 듣고 싶은데 우리 학교에서 물리 1 희망자가 겨우 30명 뿐이라고? 생명과학 1은 150명이 듣는데?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신중의 신은 내신이지 하고 바로 생명과학 1 선택이요? 아닙니다. 입학사정관은 오직 교과 수치로만 학업 역량을 보지 않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소수 인원이 수강하는 과목이라면 많은 인원이 이수하는 과목에 비하여 등급 수치가 우수하게 나오기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죠. 그렇기에 여러분이 만약 이걸 알고서 물리 1을 선택한 학생이고 그래서 성적이 잘 안 나왔다고 해도 오히려 서울대학교에서는 물리를 택한 학생을 더 좋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런 케이스에 속해서 그냥 학생 수 많은 과목 할 걸 하고 슬퍼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망한 줄 알았지만 사실 진짜 망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서 생기부에 더 최선을 다한다면 대학에서는 내신 따기에는 좀 힘들었던 과목이구나, 그래도 이 학생이 세특에서 다른 탐구 역량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네 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알고 이렇게 준비한 학생들이 아까 제가 말했듯이 똑같은 내신이어도 더 좋은 대학에 간 애가 있다의 그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2번, 대학은 전체 학년 수를 봅니다. 놀라운 게 하나 더 있죠. 대학은 과목의 학생 수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동학년의 학생 수도 봅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은 원리로 내신이 망한 것 같았지만 전체 학생 수가 애초에 적은 경우 대학에서는 이 케이스를 감안하고 봅니다. 우리 전체 학년 수가 100명 이하 혹은 100명대 초반이라면 전국의 200명 전교생 수를 가진 아이들보다 더 긍정적이라는 뜻입니다. 일반고여도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2, 3학년이면 여전히 9등급제죠. 전교생이 100명이라고 치면 1등급 컷은 오직 전교 4등까지입니다.
됩니다. 대학에서도 전체 과목에서 4등 안에 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100명 이하의 학교에서 2등급이 몇 개 나왔다고 너무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학종에서는 사실 어떤 과목은 내신 성적이 망했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적이 떨어진 과목이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의 핵심 권장 과목이 아니라면 살짝 안심하셔도 되는데요. 일단 핵심 권장 과목이 뭘까요? 그냥 대학의 입장에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보면 핵심 권장 과목은 이 학과를 넣었는데 이 과목을 안 들었어? 탈락! 하는 과목이라는 뜻입니다. 권장 과목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똑같은 조건일 때 권장 과목까지 들은 학생이 훨씬 좋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기준이 되는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과목의 내신을 훨씬 중요하게 보겠죠. 여기서 사례 1번이 나옵니다. 사례 1번, 서울 소재의 남자고등학교 학생들이었죠. A는 1.12, B는 1.34였습니다. 누가 의대를 붙었을까요? B가 붙었습니다. B는 연세대 의대의 핵심 권장 과목을 들었지만 A는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A는 떨어지고 공대를 붙었습니다. 이 중요성을 간과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 핵심 권장 과목은 대학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얼마 되지 않은 기준점인 만큼 여러분이 직접 꼭 찾아보시고 전략적으로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이 과목들이 무엇인지 찾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찾는 방법, 부산광역시 교육청 고교학점제 홈페이지에 보면 가장 최근 정보들을 볼 수 있어요. 2025학년도 이후로 핵심 권장 과목을 아직 대학에서 공개하지 않아서 현재 신입생들에게 해당되는 정보가 최신입니다.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 앞으로 학교 생활하면서 업데이트가 되는지 쭉 지켜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서울대의 다른 과목들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럼 다른 대학들은요? 네,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 이 5개 대학의 자연계열만 핵심 권장 과목이 있고 다른 대학들은 없습니다. 이 대학들의 핵심 권장 과목들도 설명란 링크를 눌러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께 제가 정말 큰 팁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내신이 조금이라도 불안한 여러분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내가 내신을 잘 받은 과목과 잘 받지 못한 과목을 모두 파악하고 나한테 불리한 과목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학과를 정하되 여태까지 준비한 학과랑 대체가 가능한 학과를 최대한 찾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원래 고려대 의대를 가거나 생명공학과를 가려고 했는데 물리 성적이 낮은 상황이면 고려대 바이오의공학과, 보건환경융합과학과를 생각해 보는 거죠. 이런 숨겨진 아이들이 잘 몰라서 생각도 못하는 학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은 학과들이 있는데요. 하스, UD 어때요 여러분? 대부분 처음 들어본다면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은 한층 더 똑똑하게 입시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 아이가 원래 가려던 학과의 핵심 권장 과목 내신이 낮을 경우 발만 고르고 있기보다는 이 학과들을 먼저 고려해보세요. 그 학과에 맞게 내신을 또 전략적으로 택하고 세특을 채우는 방향이 우리 아이의 내신 성적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가는 팁입니다. 자, 이렇게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보았는데요. 사실 학과라는 게 대학교마다 다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전국의 모든 대학교 학과들을 전수조사하는 것은 어렵고 제가 대부분 상위권을 좀 희망하는 아이들을 많이 지도하면서 찾아본 대안들이니까 영양가 있는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영상 처음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합격 사례 케이스 남은 설명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사례 2번이었죠. 신도시 신생 일반고 남녀공학 학생이었습니다. 1학년 때 1.2, 2학년 때 2.5, 3학년 때 1.1, 연세대, 국제대, 하스를 합격했고 고려대 통계학과도 합격했어요. 국제대인 만큼 영어만큼은 내신이 3년 내내 1등급, 수학, 세계사, 정보는 4등급이었습니다. 사례 3번 경기권 일반고 남녀공학 학생이었죠. 1학년 때 2.2, 2학년 때 1.7, 3학년 때 1.0, 서울대 농경제사회학과를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도 합격했어요. 하지만 주요 과목인 수학 1, 2, 미적, 확통, 기하 3년 내내 1등급이었어요. 이렇게 누군가는 내신 평점만 가지고 포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 스카이에 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1학년 때 내신이 안 나왔느니 2학년 때 성적이 떨어졌느니 하면서 학종을 포기하는 학생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사실 그 학생들은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서울대도 갈 수 있는데 옆에서 이걸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진짜 망한 게 아닌데 이미 망한 줄 알고 포기하는 거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건 준비
준비된 생기부입니다. 오히려 내신 때문에 불리해질까봐 불안해서 생기부를 더 집요하고 전략적으로 준비했어요. 저희가 영상에서 말하는 꿈나무 그리기를 잘 적용해서 생기부를 채운 학생들이었습니다. 준비된 생기부, 제가 꿈나무라고 정의해드렸죠. 1학년 때 뿌렸던 작은 씨앗이 2학년 때는 가지를 뻗고 3학년 때는 열매를 맺는 생기부인데요. 1학년은 다양한 분야를 맛보고 관심을 드러내는 시기였다면 2학년부터는 그 관심 중 몇 개를 집어서 파고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약사가 되어서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을 돕고 싶다라는 꿈 문장이 잡힌 학생이라면 2학년 때는 약물 오남용, 처방약의 정보 격차, 노인 약물 중복 처방과 같은 더 구체적인 탐구 주제로 가지를 뻗어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생명과학 시간에는 간의 대사 과정과 약물의 반응 차이에 대해 실험하고, 윤리 시간에는 고령 환자의 약물 선택권과 알 권리를 다뤄보고, 사회문제 탐구 시간에는 약물 오남용 통계를 분석하여 건강보험 정책과 연결을 지어보는 시기입니다. 이런 학생은 대학 면접관에게 이미 자신의 진로를 위해 움직이는 학생처럼 보이겠죠. 우리 아이도 앞으로 이렇게 해나가고 싶으시다고요? 그럼 지금 바로 1학년 생기부부터 인쇄하시고 정독하세요. 이걸 건너뛰는 학생과 학부모님이 생각보다 많은데 눈에 띄는 활동이 없더라도 내 생기부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나 개념을 쭉 정리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생명윤리, 정보격차, 공공성, 약물, 데이터, 사실 뻔한 키워드들이죠. 그래도 내 꿈 문장이 구체적이면 이런 뻔해 보이는 키워드도 좋은 씨앗이 됩니다. 반드시 정독하고 반복되는 키워드들의 형광펜을 표시해보세요. 꿈 문장을 정하고 과거에 뿌려졌던 단서들을 모으는 것만으로도 최상위 생기부의 첫걸음이 됩니다. 사실 저도 내신 망했다, 어떡하지? 한 적이 당연히 있죠. 2학년 때 사회 과목 하나에서 3등급을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서울대 인재상을 기억하며 과목 학생 수가 적으니 나를 도전하는 학생으로 봐줄 것이라고 믿었고 세특도 그에 맞춰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때 성적표에 나왔던 3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성적표가 나온 날 가족이랑 밥을 먹으면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그랬던 제가 이렇게 서울대를 합격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점이나 내신이 불안하신 분들은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